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절세,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는요,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10여 종 가까이 되지만 소소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요. 일단 주식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 차익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샀다 1억 원에 판다 해도 전부 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식 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다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주식 차익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한다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차익 과세에 따라서 바로 전체 다 과세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좀 불합리했죠. 좀 불안했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다 해줄 때 그 월 납입하는 금액, 그 다음에 일시에 납입하는 금액의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는 일시로 납입하는 것은 1억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해주고요. 월 납입은 300만 원까지만 해주니까 많이 줄었죠. 하지만 보험차익 비과세에 아직 살아남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가입만 한다면 월 300이 아니라 월 3억, 300억을 가입해도 전체 다 보험차익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6월 달에 충격적인 과세 추진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식 차익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그 대주주만 과세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전에 국세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매년 그 비과세 혜택을 전면 다 폐지한다면 연간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세수가 부족한 정부로서는 그 비과세를 폐지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 이처럼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식 차익 비과세라는 것이고요. 그걸 과세로 전환하면 돈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비과세를 폐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2020년 6월 달에 2023년도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식 차익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뭐 해외 펀드 정도만 과세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대신 1년에 한 번 이제 과세를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손익을 통산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5천만 원인데 손해가 1억 났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과세하지 않겠지만요. 이익이 1억인데 손해가 1천만 원 났다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익을 통산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통산했더니 올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마이너스 부분을 이월공제해서 내년도에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이월공제랑 합쳐서 손익을 통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0.25%인데 그거 뭐 인하해봤자 큰 효과는 별로 없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부분을 추진 내용으로 하면서 그 일반 사람들한테도 주식 차익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만 과세했는데요. 2020년 4월 이후에요.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대주주라고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4월부터는요, 지분율 1% 이상인데 시총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좀 굉장히 많이 완화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4%, 시총 3억 원 이상이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일반 주주, 소액 주주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나 뭐 일반 사람들 양도소득세 잠깐 볼까요? 2020년도 기준만 보죠. 그 소액주주인 경우에요.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에는 20% 정도를 부과했고요. 당연히 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이다. 그죠? 대주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 그럼 22% 되겠죠? 3억 원 초과는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다면 27.5%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요, 27.5%가 되겠습니다. 근데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30%에다가 지방소득 10%, 3% 계산하니까 33%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펀드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펀드는요, 총 4가지 수익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식 매매 차익, 주식 배당, 채권 매매 차익, 채권 이자가 됐는데요. 그동안 과세를 했던 것은 주식 배당에 대해 과세하고,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채권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과세를 해도 주식 매매 차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로 인해서 펀드의 과세는 좀 미미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요, 바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20%를 과세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과세하다 보니까 주식과 관련된 펀드에도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과세 여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 과세, 상장 주식이죠.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그동안 비과세죠. 펀드에도 비과세입니다. 주식 배당 소득은 전부 다 과세를 하고요. 채권 매매 차익은 개인이 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사업성 없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펀드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는 과세가 되겠죠. 채권 이자 소득은 전부 다 과세를 하고 있고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면 당연히 비과세지만 그 펀드를 투자한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펀드도 과세, 그 다음에 주식도 과세한다 이거죠. 솔루션이 있을까요? 그다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과세의 대표적인 것이 그 주식 차익 비과세하고 보험 차익 비과세 두 개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차익 비과세는 먼저 선점한다고 해서 나중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게도 2023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과세를 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비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을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올해 가입했는데 내년도에 만약 과세한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올해까지는 비과세고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것은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종신형 연금보험이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계자, 비과세 활용을 해서 이 상품을 가입하거든요. 그 모계자라는 게 뭐냐? 세금 우산을 제공한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개인별로 막 가입을 합니다. 금액은 너무 작게 하면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겠죠. 뭐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이상,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뭐 기타 다 할 수가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각자 모계자 하나는 무조건 개설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입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요, 원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자소득세율 최고 46.2%다 비과세 한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50, 60%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뭐 자녀 연명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비과세고요. 아버지다 그러면 자녀 연명이 50년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비과세고 손자다 10살이다 100년 동안 비과세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계자 그 비과세 세금 우산을 제공하는 비과세 상품을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할 때 한도가 전혀 없으니까 아주 좋죠. 뭐 돈이 많은 사람 1억 원, 2억 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가입해갖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한 돈들이 생길 겁니다. 이 계좌를 운영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나 기타 돈이 생겼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돈을 이 모계좌에 집어넣고요. 집어넣게 되면 원금보장과 비과세 당연히 되고요. 필요할 때가 있겠죠. 투자를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땐 중도금치를 쓰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비과세를 운영하니까 이 얼마나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저는 자자손손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과 증여 못지않게 더 중요한 넥스트 플랜. 자녀한테 상속과 증여세를 줄여서 그 자녀한테 재산을 줬지만 자녀는 그 재산을 전부 다 폭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에 노출됐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상습과 증여에 못지않게 자녀별 아니면 뭐 개인별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금 폭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서 뒤에서 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